자, 여기서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을 맡았던 분이시죠. 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주 국정감사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던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이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예, 어려운 문제 피해가지 않고 돌파하는 이재명다운 결정이었다고 보고요. 대장동을 피해가지 않겠다. 정면 돌파하겠다. 대장동으로 돌파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또 지사직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역시 조기 사퇴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국감이 20일 날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예. 그리고 또 곧 있으면은 위드 코로나가 선언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코로나 전시 시대인데 지난 2년 가까이 경기도 코로나 작전사령관으로서 역할을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감 끝나고 위드 코로나 선언되는 그런 시기에 사퇴하면은 도민들이나 국민들이 보실 때도 충분히 납득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예, 지금 이제 당대표, 원내대표 등은 이제 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선 후에도 이제 명락대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효표 처리를 놓고 이낙연 후보 측에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죠. 당원 단계 해석이 잘못됐다. 원팀을 위해서는 결선 투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이낙연 후보 측의 이런 문제 제기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게임은 끝났고요. 게임은 끝났다. 네, 선수도 심판도 관중도 언론도 모두 철수했습니다. 아하, 경기장에 네, 그리고 다 철수했다. 예. 네, 이 경기를 다시 하자고 하는 것 중간에 골 계산 잘못했으니까 다시 경기하자. 그렇게 해서 선수, 심판, 관중, 언론 모두 다시 불러 모으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특히 청와대 대통령께서도 이재명 후보 축하 메시지를 주셨고 송영길 당대표도 어제 현충원 같이 함께 가셨고 그다음에 당내에서 깐깐하기로 소문난 이상민 위원장님께서도 낙장 부림은 없다. 이렇게 굳건한 의지를 갖고 계신데 이 예. 경기가 어떻게 다시 되겠습니까? 그런데 김광진 그 전략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VAR 비디오 판독 요청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정도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만. 그것은 MB 캠프의 셈법이고요. MB 저는 캠프의 그런 셈법이다. 네, 또 동의하기 어렵고요. 만약에 NY 후보 이낙연 후보께서 이겼다고 하면은 이러겠습니까? 졌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그리고 MB 캠프의 셈법이라는 거 무슨 뜻인가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제 분모 계산을 잘못했다는 그런 것인데요. 예. 이 계산은 이미 선관위 토론을 해서 사퇴한 분들의 수를 예. 빼자고 이미 그 결정이 이제 된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다시 이 셈법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NY 캠프를 잘못 발음하신 걸로 듣겠습니다. MB는 이명박 대통령을 좀 뜻하는 거였어요. 제가 다시 여쭤봤던 건데.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제 이낙연 캠프 이의 신청 내일 최고위에서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데 당 지도부가 어떤 판단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아마 내일 이제 큰 고비를 넘을 것 같은데요. 예. 내일 최고위원회도 있고 물론 이제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좀 다소의 경론이 예상될 거로 봐요. 왜냐하면 거기 NI 캠프에 계셨던 거기서 열심히 하셨던 두 분의 최고위원이 계시거든요. 예. 이름을 제가 거론하기 좀 그렇지만요. 거기서 아마 경론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내일 연이어서 의원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의 집단 지성이 잘 수렴이 되어서 내일을 기점으로 큰 고비가 넘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그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경우에는 가처분 소송까지 가겠다. 누구세요? 네, 누구세요? 진중권 작가입니다. 예. 예, 제 목소리를 네. 잊으셨나요, 벌써?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른 의원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가처분 소송까지 가겠다라고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로 그러실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제 서른 의원님께서 시종일관 굉장히 강한 말씀을 하시고요. 또 때로는 또 선을 넘은 발언을 하시는데요. 저는 뭐 저희들이라고 그래서 그 이재명 캠프에 있는
다선 의원들이라고 해서 할 말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경선은 하나의 전쟁이죠. 총성 없는 전쟁인데 이 전쟁을 치르면서 각 캠프에 계시는 중진들의 역할이 따로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경선이 과열되지 않도록 분위기를 잘 잡아줘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선 결과에 승복해서 결과 후에 원팀이 되도록 하는 물밑에서 거중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저는 중진의 역할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의원님, 한판 승부에 출연하고 있는 김성회라고 합니다. 예,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네네네. 예, 질문 하나만 좀 더 포함해서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명 지사의 민주당 대통령 지명 축하한다면서 경선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냈고,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중진 의원인 홍영표 의원은 CBS 김현정 뉴스쇼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청와대가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알겠냐라고 하면서 이 축하 인사를 보낸 의미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하고 계신데, 의원님의 좀 판단은 어떠십니까? 이 상황은 단순한 상황이고요. 이 상황은 대통령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2012년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재명 당선 후보에 대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게 단순한 의례적인 축하 메시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뜻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원팀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대통령의 메시지가 깔려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따라서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는 단순한 형식을 넘어서 이재명 후보에게 큰 힘이 되었고 큰 힘을 실어주신 그런 그 메시지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메시지는 원팀이 되라는 메시지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원팀에 대한 메시지 내지는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정권 창출에 대한 기대를 담은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면은 지금 이낙연 후보께서 그날 당일날 불복 의미의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와중에 청와대가 이재명 후보를 축하해주는 그런 그 메시지를 그렇게 빨리 던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제 네. 대통령이 이제 그 대장동 문제 첫 번째 언급을 했습니다. 철저히 수사하라, 진실규명에 총력을 다하라, 이러한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을 하셨죠. 어떤 얘기들을 나누실 예정이신가요? 그 대통령께서는 현재 당원이시잖아요. 예. 흔히 정권 말기에는 탈당한 대통령분도 계셨는데 지금 당원이시고 그리고 국정에 대해서 협의할 내용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대통령 면담을 원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서른 의원이 결정적인 제보, 3건을 받았다. 세 명의 그러면서, 사람을 만났다. 그렇죠? 네. 그래서 중간에 후보가 구속이 돼서 교체가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심이 없고요. 네. 서른 의원의 말에 관심이 없다. 네, 그 관심이 없고요. 그 이상 선을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참 그동안 참 나름 참 절제를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이제 더 이상의 선을 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캠프에 계시는 최다선 의원님의 그런 역할을 마지막으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서른 의원이 이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이제 그분 개인의 의견이긴 하지만 사실 그 바탕에 뭐가 깔려 있냐면 이번에 3차 선거 인단에서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참패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바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분이 이제 그런 발언까지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3차 선거인단 패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이제 대장동에 대한 심판인지, 아니면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역선택인지 아니면 특정 종교의 개입인지, 이거 제가 지난 어제 하루 종일 여론조사 전문가들하고 토론하고 분석을 해봤는데 결론이 나지 않더라고요. 이걸 검증할 수도 없고 여기에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그런 결론이고요. 단지 정치라는 게 그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선의로 해석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장동 문제는 국민 정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흔히 헌법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 국민들께서 이 과다한 이익에 대해서 화가 이제 많이 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후보께서 이 국민정서를 어떻게 잘 대응을 하실 것인가. 예. 그거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 3차 경선 결과를 보면서 저는 신이 후보에게 신이 자만하지 말라는 경고를 내렸다고 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57%를 얻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굉장히 기고만장하고 자만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실수를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예. 이번에 아주 50.2% 준 정말 어떤 신이 움직인 그 숫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근데 조금 전에 그 특정 종교의 개입이라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근거 있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왜냐하면은 이렇게 특정 종교. 그 34%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진 것은 예. 여러 가지 뭐 분석도 아니죠. 추측 가능하겠지만 이것은 통제 가능한 그리고 보안이 유지되는 예. 그러한 조직이 개입됐다는 뭐 그런 또 썰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뭐 그거 역시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희들은 선의를 해석해서 자만하지 않고 대장동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잘 감안하는 그런 후보의 겸손한 자세 이것으로 그것이 더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이루어진 그 재외 국민 투표에서도 표차가 굉장히 크게 났거든요. 거기서도 이재명 후보가 대패한 걸로 나오는데 이거는 그런 틀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 아닙니까? 그거 역시 그래서 이제 그러나 다소 이제 좀 결은 틀리다고 봅니다. 3차 경선인단하고는 다소 그래 좀 결이 틀리다고 보는데요. 또 숫자도 뭐 몇천 명에 이제 불과했는데요. 그러나 그거 역시도 후보의 입장에서 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또 대장동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 정서를 잘 읽으라. 그러한 겸손의 태도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선의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